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에 있는 사진을 봐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은 2560 곱하기 1440 정도의 크기를 가진 고화질의 사진입니다. 보통 광고에서 나오는 FHD의 크기가 1920 곱하기 1000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충분히 고화질이라고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의 용량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3MB 아니면 크면 5MB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 줄의 속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속담의 용량은 혹시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사진과 그림 둘 다 1MB보다 적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은 용량으로도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면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네, 사회가 점점 이렇게 정보화가 돼가고 네이버와 유튜브 같이 사람들의 반응이 빠르게 퍼지는 포털 사이트 등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자신이 찍은 영상, 사진을 공유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항상 좋은 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하나만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앞으로. 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언젠가는 악플을 보였을 거고 언젠가는 허위 정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을 예민해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것을 게시할 때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저희는 항상 악플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살지만 정작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플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2008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작지 않은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 연예인은 어떤 사람이 퍼뜨린 거짓 정보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진실이라는 연예인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으며 토론 대회에서 인터넷 실명제 아니면 인터넷에서의 윤리의 문제에 대한 토론이라면 반드시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악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그리고 악플을 수시로 다는 흔히 말하는 악플러들에게 날리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악플러들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트에서 연예인들과 전 대통령분들, 심지어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까지 악플과 거짓된 정보로 괴롭히는 악플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수많은 연예인들을 악성 댓글에 빠뜨리고 있고 연예인들은 이런 악성 댓글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댓글들은 YG의 아이콘이라는 아이돌 그룹에게 한 사이트에서 악플러들이 남긴 악플들입니다. 욕설을 가려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타격이 클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악플은 이런 특정한 사이트에서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플은 유튜브와 같은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한 유튜브를 2분 정도 찾아보고 나온 악플들입니다. 이름과 욕설은 제가 하나하나 다 가렸지만 가리지 않은 부분만 봐도 그 사람이 보고 이 댓글의 주인공이 보고 고통스러워할 정도의 말들입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도 굉장히 언짢을 텐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러한 댓글을 보는 제3자, 즉 영상 시청자들이나 단순히 뉴스를 보러 온 사람들은 이런 댓글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그럼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러는 사람도 적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리는 일명 물타기로 인해 악플을 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짜 정보에 속아 악플을 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정보에 의존해가며 어떤 정보든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 따라 허위적 정보나 정보 왜곡을 통한 사람들의 선동이 더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정보 왜곡은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프로그램의 발전과 상용화로 사람들은 간단히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바꾸거나 사람 내 얼굴을 합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작된 정보에 관한 사례는 굉장히 많고 최근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20년 4월쯤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N번방 피의자나 유료 이용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람들에게 알렸고 곧 성범죄자나 중범죄자 또는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들의 신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취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디지털 교도소는 일반인들의 지인까지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맙니다.
바로 무고한 한 고려대생이 고려대생의 신상과 누명이 온 인터넷에 뿌려져 결국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지금 고려대생의 신상이 올라온 것이고요. 이 학생은 디지털 교도소에 이 신상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디지털 교도소에선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재판에서 그 고려대생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 그런 판결을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례처럼 이렇게 간단한 한 제보만 받고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또는 그저 장난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의 사진을 다른 곳에 합성한다던가 또는 사건을 지어내 디지털 교도소에 제보한 다음 그 사람의 정보나 누명이 온 인터넷에 퍼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변의 시선으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일 테고 우울증과 같은 많은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악플이나 정보 조작으로 고통 주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고화질의 사진 또는 한 줄의 글은 1MB 또는 그 이하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진과 글이 각각 조작된 정보의 사진과 악플이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크기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혹시 체감이 되지 않으신다면 제가 게임을 예로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롤, 리그 오브 레전드 또는 피파와 같이 유명한 게임들은 보통 1000MB에서 2000MB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용량이 조금 더 큰 레인보우 6 같은 경우는 70,000MB까지도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캐릭터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인 가렌이라는 캐릭터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링 캐릭터는 약 6MB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6MB는 다른 말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6장 정도와 크기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피파 2017이라는 게임의 리오넬 메시의 모델링 캐릭터인데요. 이 모델 역시 6MB 정도를 차지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올해 쓴 대학교 자소서의 1번 문항인데 1번 문항은 약 1번 문항의 답변은 약 1000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6MB 정도면 약 6000자 정도로 약 60줄의 분량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것들을 통해 1MB는 굉장히 작은 용량임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작은 용량으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 것이 굉장히 쉽다는 뜻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터넷 윤리에 대해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이렇게 악플과 관련된 공익 광고만 해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로 인해 오히려 더 인터넷에서의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더 무뎌진 것 같습니다. 아마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저희 모두가 정보와 기기에 더 의존할 것이고 그만큼 이런 악플 또는 여러가지 왜곡된 정보에 노출될 것입니다. 악플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홧김에 또는 그저 장난으로 달았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간 나는 잡히지 않겠지 또는 나는 걸리지 않겠지 라는 익명성을 앞세우는 사람들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작성한 악플 또는 장난으로 합성한 사진들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옴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익명성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손쉽게 남에게 고통을 준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여러분께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자신이 싫어하는 연예인에게 악플을 달까? 라는 주제로 아마 내면의 천사와 악마가 대립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제가 정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또는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이 어떤 것을 개시하기 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 걸 해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신다면 자신이 남긴 악플 한 줄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조금이라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미래는 조금이라도 깨끗한 그리고 살기 좋은 인터넷 세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